제가 말씀드릴 건 일단 저지르고 보자인데 여기 오신 분들은 일단 지금 저지르고 계신 거예요. 이렇게 참석했고 지금 연사들 쫙 들어보니까 대단하시네요. 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HL1 OIR 호텔 리마1 오스카 인디아 로미오 이렇게 읽어요. 아시는 분? 예. 아마추어 무선 기지국이나 주소. 예, 맞습니다. 아마추어 무선 콜사인이에요. 그 HL은 대한민국이에요. 우리 비행기 날개 보면 HL 몇몇 이렇게 적혀 있죠. 대한민국 타는 거고 KBS 같은 경우 HLK 그러죠. 저는 그래 대한민국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HL. 그래서 1은 서울입니다. 2는 경기도. 그 다음에 OIR 오스카 인디아 로미오 이렇게 있죠. 저거 제 이제 포네틱 코드예요. 우리 그 핸드폰은 통신사 바꾸면 바뀌고 내가 죽으면 없어지죠. 근데 이거는 제가 죽어도 남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제 차에는 그 무전기가 달려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이 무전기를 달고 다니면서 이렇게 가끔 그 남들 교신하는 거 듣거든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하늘에서 교신하는 게 들려요. 쫙 들어보니까 그 안산에 있는 조그만 경비행장에서 비행사들끼리 교신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차를 몰고 찾아갔죠. 근데 좀 어려서부터 참 호기심이 많았어요. 뭐 배우고 싶고 특히 그 하늘을 난다는 건 우리의 원초적인 본능이거든요. 그걸 물어봤어요. 이거 배우는데 얼마냐? 배우기 어렵지 않냐? 나도 할 수 있냐? 그랬더니 등록하고 필기시험 보고 실기시험 보고 되면 라이센스만 타면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예전부터 하고 싶었는데 여건이 안 따라서 못했거든요. 핑계였지만은. 그래서 주머니에 보니까 10만 원이 있어요. 그래서 딱 주고 저질렀어요. 나머지 돈은 나중에 돈 생기면 줄 테니까 배웁시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경비행기를 배웠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가끔 이제 라이센스 딴 다음에 친구들하고 한 번씩 태워줘요. 그 친구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야 이거 나도 배우고 싶다. 야 어떻게 하면 배우냐. 제가 똑같이 설명해 주죠. 근데 그 친구들은 저지르지 못하고 그 다음날 출근하면 잊어버려요. 뭐 미팅하지, 뭐 전화 받지. 그러다 다음 주 되면 나도 이거 배우고 싶은데. 근데 그 친구들 또 못 저지르고 맙니다. 이게 저지르는 사람은 하늘을 알 수 있는데 저지르지 못하는 사람은 그냥 땅에서 이렇게 있는 거죠. 그래서 저지르고 안 저지르고는 백장장 차이지만은 그 결과는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흔히 저지르자 그러면은 나쁜 짓 몰래 하는 느낌 들잖아요. 근데 저지르자, 제가 아는 저지르자는 그 행동으로 옮기기 위해서 자기 그 생각을 동기를 유발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일단 마음속에 저질러 보는 거죠. 아직 한번 해보자. 바로 이런 마음이에요. 그래서 제가 저지른 걸 쭉 얘기하겠습니다. 아직 저지른 게 굉장히 많거든요. 우리 둘째도 있는데 둘째도 그 13살 때 제가 경비행기 가르쳤어요. 그 다음에 그 하늘을 난다는 거는 진짜 그 땅에서는 느낄 수 없는 아주 멋진 세상입니다. 저지르면 멋진 세상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막상 저지르려면은 우리는 부담들이 너무 큰 거예요. 뭐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되고. 근데 우리 집 그 가온을 얘기했지만 제가 블로그를 3개 하고 있어요. 다음 블로그, 야후 블로그, 네이버 블로그인데 그 블로그 타이틀이 뭐냐면은 즐겁게 살아도 짧은 세상 일단 저질러 봅시다. 나중에 저 블로그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지르면은 사람이 저지르기 전에 굉장히 두려워요. 야 이거 해도 되나? 해볼까? 두려울 때는 보통 못해요. 근데 일단 저지르면은 두려움이 해소됩니다. 제가 몇 가지 스포츠를 통해서 이제 그런 걸 알고 있는데 저는 그 패러글라이더를 굉장히 좋아해요. 뭐 하늘을 나는 거 다 좋아합니다. 뭐 열린 속도 다 하는데 근데 일반 패러는 그 차를 타고 이륙장에 올라가서 착륙장에 이렇게 내려오는 패러죠. 그거 하는 사람도 우리나라 참 많습니다. 요즘 레포츠 많이 하니까. 근데 제가 하는 거는 그런 패러가 아니에요. 설악산 대청봉에서 뛰어내립니다. 그 다음에 저 유수호 꼭대기에서 뛰어내립니다. 그러니까 아무 준비도 안 하고 뛰어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공중에 떠가지고 제가 어디 착륙할 때 찾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실패할 확률도 참 크죠. 가끔 나무에도 떨어지고 그래요. 그러니까 한겨울에도 뜹니다. 코가 막 얼쩡대도 뛰고 그래요. 뛰기 전에 제일 두려워요. 야 과연 내가 성공할 수 있을까? 이거 될까? 저도 이제 사람인지라 두려움이 생기고 막 몸속에서는 막 그냥 그 심장 박동이 빨라지고 그러죠. 근데 익상 막상 딱 뜨고 나면 그렇게 편할 수가 없어요. 근데 가끔 이렇게 나무에도 떨어집니다. 뭐 한두 번이 아니에요. 수없이 떨어집니다. 근데 저렇게 떨어졌을 때 어떤 마음이 드냐면은 나는 이거 실패한 거 아닌가? 이 다음에 이걸 어떻게 하지? 그게 그 머릿속에도 각인되지만은
잠재의식이 가게 돼버려요. 실패하고 나면. 그 다음에 그게 몸까지 뻣뻣하게 만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에는 진짜 못하게 돼요. 그래서 이걸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다시 한번 해보는 거예요. 똑같이. 한번 해보자 이거죠. 좀 뭐 망나가는 것 같지만은. 그래서 우리가 골프 연습할 때도 스윙이 잘 맞을 때 연습을 중단해야지 스윙이 안 맞을 때 연습을 중단하면 그게 그냥 몸에 메모리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실패했을 때는 다시 도전해서 성공할 때까지 해보는 거죠. 그럼 이렇게 내려와서 편안합니다. 지상에서. 그 다음에 또 어디 가서 유행할까? 또 무슨 일을 저질러 볼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죠. 근데 사람이 뭐 하려면은 나는 시간이 없는데 뭐 돈이 없는데 뭐 여건이 안 따라주는데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하거든요. 이 세상에 가장 시간 없고 바쁜 사람이 누굴까요? 저주리기에 시간이 없다 이거예요. 뭐 돈도 없지만은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밤늦게까지 새벽에 장사하는 사람? 아니면 공부하는 수험생? 가장 시간이 없는 사람은 일요일날 늦잠 자고 부시하게 일어나서 리모컨부터 찾는 사람. 이런 사람 진짜 시간이 없어요. 뭐 하려면 벌써 해는 중천에 떠서 넘어가려고 그러고 진짜 시간이 없습니다. 뭐 좀 하려면 몸이 안 따르고 귀찮고 옷 입어야 되고 면도 하고 또 나가야 되고 이런 사람 진짜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뭐 하는 사람인지 궁금하기도 하겠지만은 제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가 어딜까요? 아까 이라크 뭐 여러 개 얘기했죠. 여기는 요즘 한참 내전 일원의 리비아입니다. 제가 벵가지에서 아제다비아까지 요즘 시민군하고 막 왔다 갔다 교전하는 그 도로를 제가 만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파이널로 중공검사 받는 겁니다. 현지 감독관들이 저렇게 생겼어요. 교통경찰로 감독관인데 제가 중공검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직접 찍은 사진입니다. 저게 서서울 톨게이트 개통하기 전이죠. 근데 현장 직원들한테 미안해가지고 공중에 떠가지고 사진만 찍고 그냥 집에 가요. 현장 포장할 때 제가 찍은 겁니다. 단체로 이렇게 기념사진 찍고 이건 서해대교인데 이 교량을 개통하기 전에 제일 먼저 제가 컸습니다. 안전점검이 아니라 답교 행사죠. 우리 지진갈 때라고 그러죠. 차량이 안전하게 사고 없이 다니라고 하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가장 긴 다리였죠. 성수대교 붕괴되고 나서 터널이나 교량에 끝나고 나면 이름을 써요. 설계한 사람, 시공한 사람, 감독한 사람 다 씁니다. 제 이름이 있습니다. 이걸 보고 우리 딸이 고등학교 때 자기 토목과 하겠다고 지금은 이제 대기업의 대리를 근무하는데 그렇습니다. 요즘 문제 생긴 후쿠오카입니다. 명도 갔다 왔어요. 이 당시 이 사람들이 굉장히 자기 잘 지었다고 집안 문제 없다, 맨메이드 아니다 이렇게 설명했던 곳이라서 제가 월성원자로 팀들하고 다녀왔습니다. 이렇게 일도 하지만은 여러 가지 많이 봅니다. 요즘도 암벽 등반을 해요. 여러 사람이 이제 걱정하기도 하지만은 저 몇 번 떨어졌어요. 떨어져서 다리도 부러져 봤는데 못 밟고 또 한번 가봤죠. 아무튼 여러 가지 저지릅니다. 그리고 말도 탑니다. 이런 거는 제가 배울 때 주변 사람이 얘기를 안 해요. 그리고 다 배운 다음에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저 녀석 무슨 돈이 많아서 말 타나 이런 생각하지만 전 새벽 6시에 출근하기 전에 가서 타고 7시에 직원들하고 체조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제가 학교 다닐 때는 국내 최초로 샌디오 탔어요. 신문에 난 기사입니다. 그리고 에베레스트 다녀왔습니다. 저 내려오고 나서 며칠 후에 2명이 좀 거기서 사고가 났죠. 몇십 명이 많이 났는데 이거는 제가 앞에서 패러글라이더 하는 걸 밑에 있는 친구가 찍어준 겁니다. 제가 타는 패러글라이더는 좀 조그매요. 그래서 배낭에 집어넣으면 무게가 한 4kg밖에 안 돼요. 배낭에 산에 올라가서 적당하면서 뛰어내리는 거죠. 제가 산악자전거 탑니다. 요즘 자전거가 대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비싼 자전거 한강에서 타는 건 참 사치라고 생각해요. 비싼 자전거 산에서 타야 됩니다. 그래야지 기능을 발휘하죠. 스쿠버도 합니다. 하늘을 못 나를 때 물속을 나르는 거죠. 제가 이거 해보니까 전 지중해 있을 때 배웠어요. 참 물속도 또 하나의 세계라는 걸 알았습니다. 이건 제가 대청봉에서 뛰기 전에 일부러 GPS를 찍었습니다. 대청봉이 1708m인데 1707이라고 찍혀있죠. 바로 1m 아래서 뛰어내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찍어본 거고 제가 옛날에 암벽 등반, 국내 최초로 인공 암벽 등반 했을 때 찍어본 겁니다. 그 당시 이걸 제가 카드로 만들어서 지인들한테 쫙 나눠줬죠. 이건 물속에서 찍은 거고 요즘 기타 좋습니다. 저 베이스 기타를 이제 대학교 1학년 쳐가지고 이 친구들하고 요즘 다시 또 기타를 쳐요. 그래서 5월 15일 날 또 리사이트를 한번 하기로 했는데 아무튼 여러 가지입니다.
그럼 제가 어떻게 직장 다니면서 이런 걸 다 할 수 있냐 이런 얘기예요. 불가능하죠? 그렇습니까? 근데 그 제철직은 시간을 쪼갤수록 많아져요. 그 다음에 열정이 있으면 할 수 있어요. 열정이 있으면 기회가 생깁니다. 기회가 생기는 게 아니라 환경이 변화가 돼요. 열정이 있으면. 그러면서 협력자가 생겨요. 우리 인생에서 몇 번 위대한 사람들을 만날 기회가 열정을 가졌을 때 만납니다. 저 얼마 전에 그 해남 땅끝까지 갔다 왔어요. 자전거 타고 480km 한번 가봤죠. 저에 대한 한번 도전, 한번 저질러 보자. 요즘 자전거 좀 탄다면은 갑니다. 제가 여의도에서 아침에 출발해가지고 여기다 챌린지라고 쓰고 해남 땅끝까지 한번 가봤습니다. 근데 우리 딸이 이런 거 어디 가서 얘기하지 말래요. 아빠는 순 자기 자랑하고 일 안 하고 농구만 갔다 이거죠. 근데 저는 재미난 일만 골라합니다. 근데 우리가 저질러면 재밌어요. 그래서 우리 집 가훈이 재밌게 살죠. 재미없으면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우리 그 둘째가 대학교 다닐 때 공부가 재미없대요. 그럼 그만둬라 그래서 그만뒀습니다. 근데 요즘 하고 싶은 거 하고 살아요. 새벽에 들어와도 자기 하고 싶은 거 하니까 굉장히 얼굴이 아주 행복감으로 그러니까 대학교 안 해도 좋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그 항상 생각하는 게 열정을 가지고 새로운 일에 도전하고 한번 저질러보자 이거예요. 그럼 인생이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는 거죠. 그 대신 우리가 재미없을 때가 있어요. 재미없는 건 어떡하냐. 조금 아까 얘기했죠. 재미없으면 하지 마십시오. 안 하면 돼요. 우리는 재미있는 것만 골라야도 우리 인생은 짧다는 거죠. 예전에 우리 부모님들은 먹고 살기 어려웠을 때 참 먹는 게 사는 게 우선이었어요. 근데 우리는 굶어 죽진 않아요. 그죠? 자기 하고 싶은 거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는 자기가 만드는 거예요. 상황은. 재미없는 일로 가는 것도 내가 만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우리 마음속에는 아까 얘기한 벽이 있잖아요. 벽 없이가 참 난감하더라고요. 그래서 벽을 이제 허물어 보는 게 어떨까. 그래서 그 저는 이제 대기업에서 회사를 옮기면서 좀 시간이 좀 있었어요. 그때 좀 새로운 공부를 하자 그래가지고 저는 굉장히 호기심이 많거든요. 그래서 어떤 잠재의식에 대한 공부를 좀 했어요. 근데 우리가 모르는 그 놀라운 힘이 우리한테 갖고 있어요. 특히 잠재의식은. 그래서 우리가 저지르면 이룰 수가 있더라고요. 우리가 모르는 메커니즘이 작용해요. 그게 바로 뭐냐면은 우리가 어렸을 때 부모님이 야 너는 그림을 잘 그리니까 나중에 훌륭한 화가가 될 거야. 아니면 너는 호기심이 많으니까 과학자가 될 거야. 이런 얘기를 해주죠. 그래 이런 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자성 예언이라고 그래요. 스스로 하는 예언이죠. 아 나는 어머님이 화가 된다고 해서 난 화가 될 거야. 이게 잠재의식에 각인이 됩니다. 그럼 잠재의식은 현재하고 미래를 구분을 못해요. 잠재의식은 화가로 되어 있는데 현재 나는 화가가 아니라 예를 들어 뭐라 그럴까요? 건설회사 다니고 있다. 이 갭을 우리 몸은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오류로 받아들여요. 현 의식과 잠재의식 사이에 오류로 받아들여가지고 잠재의식 쪽으로 자꾸 끌어가요. 불가사의 힘에 의해서. 이게 이제 과학적으로 많이 밝혀지죠. 그 원리가.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잠재의식 쪽에 넘어오면은 우리의 행동과 몸은 그대로 가는 거죠. 바로 그게 열정을 가지면은 주변의 환경이 바뀔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나한테 도움을 주는 사람을 만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고 싶은 거는 나중에 하지 말고 일단 저질러라 이거예요. 그럼 우리가 과학자도 되고 화가가 될 수도 있고 지금 나이하고 이건 관계없습니다. 나이 많더라도 우리 뭔가 할 수 있죠. 전 나이 한 90쯤 되면 그때 한번 세계 일주를 해가지고 한 100개국을 다 채워볼까 이런 생각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생각을 많이 갖는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선 결국 저지르지 못하고 무덤까지 갖고 가요. 얼마나 억울해요. 저 안에 있는 사람들. 야 저질러 볼걸. 이런 화창한 봄날 테드엑스도 한번 가보고 저 사람들 못하고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지금 안 하고 있는 거는 내 마음속에서 할까 말까 바로 이런 생각이에요. 일단 저지르면 해결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이제 스포츠를 보여줬는데 제가 하는 거는 제가 쭉 하면서 보니까 일단 자유하고 많은 관련이 있더라고요. 제가 그 열기구도 타고 경비행도 타고 패러도 타지만은 패러를 가장 선호하는 게 자유롭다는 거예요. 동력 없이 내가 혼자 날을 수 있다는 거, 새처럼. 그 다음에 제가 스쿠버를 하는 거는 물속에서 날 수 있다는 거고
암벽 등반을 하는 거는 그 중력으로부터 자유더라고요. 그래서 중력을 거부하는 거죠. 근데 자전거를 타는 거는 동력 없이 내 스스로 해남까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고 친구들하고 바닷가에서 뜁니다. 다들 그냥 뛰죠. 다리를 딱 접었어요. 왜냐? 더 높이 뛸 수 있어요. 자기 생각을 바꾸면. 제가 뒤에 높이 뛴 것처럼 되죠? 저게 접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 한번 저질러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TEDx를 통해서 좋은 기회가 되길 바라고, 저는 이 TEDx 강연에 대한 어떤 제안을 받고 나서 첫 번째 생각이 그거 재밌겠다 이 생각을 했어요. 재밌으면 질러야지. 그래 한번 해볼게. 그래서 제가 저질렀습니다. 여러분들도 뭐든지 한번 저질러 보십시오. 저질러고 후회는 안 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 그런 얘기하죠. 결혼을 할 거냐 말 거냐. 그럴 때 그냥 해보고 후회하자 이런 얘기예요. 그죠? 여기서 철중에도 많은 거예요. 그거 일단 해보고 후회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상하게 하면은 해결 방법이 다 생겨요. 제가 이 이후에도 저지른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아내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럭비공처럼 어디로 튈지 모르는 나를 끝까지 그래도 후원해준다. 저질러도 후회는 안 하니까요. 왜냐하면은 좋은 것만 저지르니까. 아무튼 제 강의 끝까지 들어서 감사합니다. 자, 저지르는 새로운 삶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